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전국에 계신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태풍이 쫙 올라오면서 이 무더위도 확 쓸어가 버리면 좋겠는데 이게 종다리가 조금 약하나? 한 보라매나 독수리쯤 되면은 이 무더운 이 온난 전선을 슉 밀어버릴 텐데 태풍이 좀 약한 건지, 물론 태풍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요? 오늘 화요일 열정의 남자 유바로티, 대한민국 차세대 3테너 중에 하나.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동규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영어로 enormous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대형 이 파바로티를 능가하는 유바로티, 정말 지난번 멋졌습니다, 무대. 근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까이거. 이게 준비가 좀 짧고.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더 이게 좀 잘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워낙 오랜만에 무대에 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습을 하는데 어디서만 연습을 하느냐면 집에서 하잖아요. 네. 그럼 집사람한테 쫓겨나고, 아파트 주민들 또 민원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어디서 노래 부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래 부를 수 있는 데는 어디서 했죠? 자동차 안에서. 야, 이게 자동차에는 서는 게 아니고 앉아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랫배에 힘도 안 들어갈 텐데. 운전하면서 네. 그 연습하는 게 다예요. 야. 그래서 운전하면서 연습했더니 그때 이제 좀 2시간 할 때 있잖아. 네네. 2시간 동안 부르니까. 와. 이제 그때 이제 2시간 부르고 막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목이 그때 이제 쉰 거야. 그래서 제가 병원 갔잖아요. 그 전날. 8.15 전날 병원 이비인후과 가셨잖아. 예. 근데 그 8.15 전날, 예. 전날 리허설 할 때 저를 보셨잖아요. 예. 그때 소리가 아예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째 이런 일이 이렇게 했어. 예. 소리가 아예 안 났어. 그래서 소리가 아예 안 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병원 갔더니 이 급성 이제 인후염, 후두염. 예. 그래가지고 여기 그 성대 주위에 염증이 꽉 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주사 맞고. 예. 다음날 연주인데. 야. 가수가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갖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거로 이제 주사 맞고 약을 갖다가 막 먹고 제발 소리 나라.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소리가 조금 나는데. 정말 사실 조금 난 게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문이 한 반쯤 열린 느낌? 문이 반쯤 열린 느낌. 예, 그러니까 고음의 주파수를 낼 수 있는 정도까지 못 되고 중저음까지만 가능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고음을 제대로 제가 원래 하이라이트가 고음인데 그거를 못 보여드린 게 너무 아쉬워서 집에 가서 울었어요, 제가. 감동의, 우리에 앉아 계셨던 분들은 감동의 눈물인데 오히려 유동규 본부장님은 이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다니. 좀 제대로 그 무정 브루스 원래 그거 제가 부르는 키입니다, 그게. 그 무정 브루스 제가 부르는 키인데 그날 고음이 안 나서. 고음이 안 나서. 근데 이 굵은 몸통에서 이렇게 뽑아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다 느낄 수 있었어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원래 학교 다닐 때 이거 좀 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좀 하셔야지 이럴 땐. 제가 우리가 88계단 위에서 그 한양대간 88계단이라는 거기 이제 그 88계단 꼭대기에서 노래 부르면 뚝섬까지 들린다. 이런 제가 전설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참 아쉽습니다. 한양대, 음대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0.1%밖에 가기 어려운 데입니다. 실제로 우리 행사 마치고 또 북 사인 서명회도 했었는데 당신들의 댄스 앞에 보면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야 동기야 와라 야 니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네 라고 하면서 음대 가라 했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거 보면서 야 선생님이 해안이 있었네 그거 느꼈다니까요. 저는 그 거짓말이라니까요. 선생님 거짓말. 학교에 그 음대 한 명 집어 넣어야 돼. 그 내가 그 어리비리하니까 너 노래 잘한다 그러면 내가 노래 그래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노래 하고 난 다음에 노래가 쉬웠으면 안 했을 거예요. 예. 노래가 너무 어려워. 예. 해보고 나니까. 오호. 그래 난 노래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노래를 이렇게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니까. 야. 그래서 내가 노래를 끝까지 했던 것 같고. 예, 지금도 뭔가가 쉬우면 예, 하기 싫어요. 예. 야, 역시 프로는 다릅니다. 어떤 스탠다드 자체가 다르다. 저희가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관중들은 구름 같은 관중들은 유 본부장님의 그와 같은 목소리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저희가 그 라이브로 했던 그 멸콩 TV 전체 우리 라이브 방송을 거의 6만 명 가까이 보셨고 유 본부장님이 유경수 여사님을 추모하는 곡 그것도 지금 수만 명이 지금 보고 있고 더불어서 유동규 TV에서도 지금 2만 명. 예, 2만 명을 봤으니까 저희가 본 컨텐츠를 하면은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와, 10만 명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저 계속 올라갈 건데. 예, 근데 예. 제가요 정말 제대로 네. 다시 한번 기회가 네. 있으면 좋겠어요. 아, 참 좀 아쉽다. 네. 네, 뭐 이번에는 예. 유경수 여사 돌아가신 저 서거 그것만 50주년이었고 이제 앞으로 또 탄신 100주년 기념 행사도 있고 그 외에도 저희 멸콩 TV가 이제 오늘 아침에 28만 9천 명 아마 이번 주말이면은 네. 29만 명을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30만 명 저희가 50만 명 되면은 또 유동규 본부장님과 또 지난번 그 이재현 소프라노 모시고 또 멋진 무대를 준비할 것 같은데요. 저는 더 이상 노래는 사양하겠습니다. 왜 한 번 더 하셔야죠. 왜 한 번 더 해야죠. 아이고. 지금 야. 저기 서초동에 지금 빅스타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네. 스타 탄생했습니다. 서초동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어쨌든 말씀만 더 감사하고요. 네. 저한테도 정말 소중하고 귀한 또 추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와주시고 전 세계에서 또 즐겨주신 것. 제가 댓글을 보면서 어찌나 저도 감동을 느꼈는지 야 정말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멸콩 TV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거기에 유바르티가 있었고 거기에 또 저희 그 유경수 여사님을 추모하는 멸콩 히어로즈들의 이 확실한 라인업이 또 선보였었는데 멸콩 히어로즈의 토크 콘서트도 많이들 또 계속 시청해 주시고 계시니까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구에서 어떨지 조치에 저희들 열심히 많이 보여주신다고 하면은 수레 공연 준비할 수 있죠? 근데 혜진님이 예. 멀어서 못 오신다 그랬잖아요. 예. 거기 대구 옆에 칠곡이잖아요. 예. 칠곡에서도 올라왔어. 와. 칠곡에서 올라오고 예 보고 가셨는데 네. 다음에는 올라오세요. 올라오이세요. 예, 올라오이소. 그 얼마 된다 카노. 그 버스 한번 타면 되는데 뭘 멀다 캐요. 그걸 넘어서 저희가 비밀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예. 아마 조금만 기다려 오십시오. 예. 머지않은 시점에 예. 또 유동규 본부장님을 대구 경북에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 또 호남에서 전국에서 이 유 본부장님의 육성을 들으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제가 살짝 맛배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곧 저 좌파들 예. 문화들 보면은 예. 곧 우리나라 망할 것처럼 예. 지들이 뭔가 숭고한 거 한 것처럼 어허. 이런 것들을 과장하면서 어허.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꾸며가지고 종교 행사 같이 하는 것들이 어허. 이제 좌파 문화 행사들이잖아요. 어허. 촛불 들고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음. 제대로 예, 이 현 시국을 정말 짚고 갈 수 있는 우파 문화 한번 만드는데 예, 제가 한번 조금은 힘이나마 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제주도도 갑니다. 제주도선 오세요. 비행기 타고 와요.
요즘에 싸잖아요, 그거 비행기. 아니요,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요즘 변호사도 찾아가는 서비스 합니다. 난 자존심 있어서 그런 거 안 해. 이거 제주도 저기 올라와요, 그거는 제주도. 참. 전세기 한번 띄워보시죠. 전세기 한번 띄울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댓글도 뜨겁습니다. 특히 유 본부장님에 대한 이 애정과 사랑이 댓글에서 뚝뚝 꿀처럼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봐봐요. 나비부인님은 대구에서 오셨다 그러잖아요. 대구에서 오신다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제 또 아쉬움은 있지만 또 지난 8.15의 즐거움과 행복, 감동은 뒤로 하고 또 오늘 이슈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이었죠. 너무 잘 알겠습니다만 이재명 민주당의 대표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야, 이거 유동규 본부장님은 감회가 좀 특별하실 것 같아요. 뭐 특별할 거 없습니다. 뭐냐면 그냥 이재명이 했다. 이재명이 했다. 뭐 그냥 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이재명은 항상 뭐냐면 뒤에서 다 준비를 해놓고 자기는 앞으로 걸어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뒤에 다 준비되어 있는. 야, 아까도 뒤에서 다 준비해놓고 했다. 어떤 그런 기획. 사실 그런 지금은 이제 유 본부장님이 정말 어둠에서 광명으로 정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셔서 정말 대한민국의 빛을 밝혀주시는데 예전에 있을 때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무명의 성남의 일개 변호사였을 때 같이 의기투합을 해서 성남시장을 재선까지 하고 또 나아가 경기도지사까지 만들었는데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이재명 비교를 좀 한번 해주시죠. 그때 말씀드리면 자, 민주당에서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커야 돼. 우리가 이제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은 이게 민주당에서 크려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다 없는 거야. 뭐냐면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냐면 호남, 연줄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 운동권 족보. 그렇네. 지역적으로는 호남, 그리고 또 이념적으로는 NL계를 비롯한 그와 같은 어떤 운동권의 어떤 계보, 이게 필요하다는 거네요. 이게 이제 필요한데 이재명은 이 두 개 다 없어요. 앞만 찾아도 없어. 찾아도 저기 충청도야.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이 이재명을 그럼 우리는 뭘로 하지? 이거를 고민했었는데 유능함으로 하자. 좌파 쪽에 없는 유능함으로 이재명을 컨설팅하자. 이거를 제가 제안했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유능한 이재명으로 가기로 한 겁니다. 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재명의 오늘의 있기까지 씨를 뿌리고 그 아이덴티티를 준 것은 바로 유동규 본부장님이네요. 그렇죠. 남들은 세금 걷어 사는 일을 나는 세금도 안 걷고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컨셉을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세금 안 쓴다. 실용주의자다. 실용주의자. 그거에 매료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고향이 외관되면서도 이재명이가 민주당 쪽에 있지만 그래도 유능하다. 그거 하나 보고 지금 처음에는 갔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거 간 게 아니고요. 그래서 간 건 아니고요. 이제 가서 만나다 보니까 이런 노선을 같이 걸을 수 있겠구나 하게 된 거죠. 같이 가자 한 거죠. 같이 가자. 근데 알고 봤더니 유능은 유능한데 죄 짓는데 유능했었다. 야, 죄 짓는데 유능했죠. 야, 진짜 사실 남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처음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어떤 정치인이 크기 위해서는 혼자만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옆에 김종필이 있고 장세동이 있고 이런 충성파와 전략가들이 있어야 됐는데 실제로 지금 유동규 본부장님이 어떻게 보면 전략가 겸 또 앞에서 장비와 같은 어떤 전투력을 발휘해줬고 그 뒤에 정진상이 같은 그런 나름대로의 책사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합법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 성남시를 시장이 되면서 위례 또 그리고 또 대장동 하면서 거기에 저수지 선거 자금, 정치 자금을 만들었다는 그런 계획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재명이 이제 시장 되고 난 다음에 송사가 많이 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예, 예. 거기서 죽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대신 받은 게 유동규예요. 아. 그래가지고 저보고 그때 가면은 고생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스포트라이트를 맞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시설관리공단 개혁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그동안에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호의호식하던 진골, 성골 출신들 이 시설관리공단의 주인이 누구였냐? 시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구였냐면 거기 그 직원들 예.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누구 출신 때 들어온 사람, 누구 출신 때 들어온 사람 해가지고 각 정파에서 이게 시험도 없어. 아하, 그렇죠. 면접만 보고 뽑아주니까. 그러니까 개똥이든 소똥이든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말똥이든. 예,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허. 몇 명이 안 돼, 일을 할 수 있는 자체가.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꿔버렸습니까? 자, 그러니까 일은 많은데 일할 사람 몇 명 안 되죠. 그리고 얘는 아예 일을 못 해. 그 얘 맡겨놓으면 항상 사고 터져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도 알 거 아니야. 얘는 이거 못 받는데. 그러니까 얘가 일할 수 있는 애가 일을 10개를 갖고 있는 거야. 아이고야. 일 못한 애는 한 개 들고 나 일 많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고. 아하. 그거를 개혁해가지고요. 예. 일을 공평하게 나눠주게 예. 하면서 하니까 얘들이 반발이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어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사개혁 같은 거 하니까 반발이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백들한테 가가지고 저 새끼가 우리 죽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유동규가 날 죽이려고 한다. 와, 저거 막 새파랗게 어린 놈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여기 절단나게 만들었다. 그때만 해도 40대 초반 정도 됐겠네요. 예, 40대, 예. 41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막 시의원들 13명이 쳐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은 스포트라이트가 없어진 거예요. 어허.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커버해주고. 근데 결국은 그때에 맡겨놨더니만 제대로 인사개혁하고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니까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성남시장 이재명은 유동규를 계속 들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 퍼포먼스가 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공을 해가지고 한 번도 제압당해 본 적이 없는 조직이 말하자면 그 고려시대의 문제가 뭐였냐면 지방에 관리가 못 갔잖아요. 호적들 때문에. 네. 그 호적을 완전히 제압한 거예요. 네. 이게 유동규가 유동규했다. 이게 장비가 장비했네 이게. 예,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제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제압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회사같이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대로 이제 시스템화 돼가지고 회사가 돌아가게. 그래가지고 이제 되니까 그런 점들도 전부 다 이제 이재명 유능함으로 다 흘러 들어간 거죠. 그렇죠. 결국 그 시설관리공단의 공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시장, 구청장 이런 사람들의 선거 도와준 공신들을 보내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회전문이었죠. 그렇죠. 회전문 인사죠. 거기다가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또 성남은 또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 쪽에 시장이 됐다가 민주당의 시장이 됐다가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밀어온 어공들이 들어와가지고 개판이었다 이 말씀이었네요. 그러니까요. 제가요 재명아 이 방송 보면은 정말 너는 좀 나한테 미안한 게 있어야 돼. 네 욕바지 내가 처음에 시장 때부터 욕바지 먼저 해줬지. 그 다음에 네가 지금 맨날 자랑하는 거 그거 내가 다 해준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사람을 갖다 뒤통수를 그렇게 때려. 처음부터 준비했더라고. 이게 나도 사건 터지고 나 잘 몰랐어요. 예. 설마 했지. 나중에 이제 조립을 다 해보니까 야 인간이 애초부터 있잖아요. 자기 싹 빠져 있고 정진상 앞에 낀 거 놓고 난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내가 마치 한 일인처럼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이재명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미쳤다고 그걸 하겠냐고. 예? 그 권한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권한은 다 이재명 건데 마치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앞에서 욕은 진짜 다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욕은 다 처먹고. 그러니까 욕도 먹고 그 다음에 책임도 지게 만드는 그런 전법을 이재명은 항상 쓴 거예요. 항상 그런 어떤 그 방패막을 1중, 2중, 3중 방패막을 그런 식으로 치더라고요. 잘된 거는 지가 먹고. 거기에서 리스크나 그 다음에 앞에서 처음에 막 그 얼마나 고난이 있겠어요. 뭔가 일을 하려면. 그것도 전부 다 맞고. 그러니까 앞에서 일한 사람은 뭐냐면은 흔적이 많이 남는 거야. 그렇죠. 왜? 고난을 역경과 그걸 넘어섰으니까. 그렇죠. 여기 총알 맞고 여기 화살 맞고 여기 창 맞고 피 철철 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갖다 다 뚫고 이제 해주니까 이재명은 그거를 연구해갖고 제가
최고의 사업을 하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제가 공원을 만들고 이런 거 큰 자랑해가지고 도지사 되고 만들어놨더니만 쓰레기 먹고 죽으라고. 나는 이제 뭐냐면 니는 쓰레기나 먹고 죽어라. 이거 아니에요. 예. 제가 그렇게 당한 겁니다. 진짜 정말 어이가 없네. 그래요. 참 이런 뒷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그래도 또 제1야당 당대표 당선됐다고 축하난을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정무수석실에서 연락을 몇 번 드렸는데 전혀 연락이 안 닿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평소 때 이재명의 스타일로 봤을 때 이게 사실일까요? 어떨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민주당이 아니라는 거는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저거 무시할까 말까 그거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예, 무시할까 말까. 왜냐면 지가 또 만나자고 그래놓고 나는 또 무시하기는 좀 어렵고 이러니까 이제 고민을 했었을 거예요.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이런 무응답이다. 예, 무응답이다는 말이 나왔겠죠. 왜냐면 이걸 누가 답해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재명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으니까. 왜냐면 이제 되자마자 대통령 만나자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는 남 보내는데 그럼 대통령이 축하남 보내는데 어떻게 할까요? 청와대에서 연락이 오니까 이거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이제 좀 결정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연락 왔는데 이게 남 보내주려고 했는 건지 만나자고 했는 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니 나는 만나자고 했는데 자기는 만나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 만나자고 요구를 했고 예? 만나자고 했고 이쪽에서는 난을 보내겠다 그러고 그렇죠. 당선됐으니 보내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또 안 만났을 때는 난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게 결정이 안 된 거야. 이게 공황 상태였다. 그렇죠. 이걸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국 한동안 연락이 왔는데 못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이네요. 그렇죠. 아하. 그래서 못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경험상 이재명 쪽에 보통 그렇게 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 예, 타이밍을. 그런 거 한번 대표적인 예가 또 혹시 들 만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작은 사안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결정 부재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정지상한테도 이거 어떡하냐 빨리 결정 내려달라 이렇게 했던 예가 많아요. 왜냐하면 결정 없이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항상 정진상 이재명의 결정이 나야 그 재가로 인해서 다음 스텝을 밟아줘야 이 스텝이 내가 밟은 스텝은 항상 보고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보고 안 해도 공무원들이라도 보고한다고요. 저거 하는 게 시장의 뜻인가? 진짜 맞나? 이걸 확인한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시장 뜻이 아닌 거를 움직였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큰일 나니까 이 시장 뜻이 맞다는 거를 갖다가 확인하고 확인을 해야 저게 간 게 시장 뜻 맞구나 하면서 넘어가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스텝을 밟았는데 결정을 안 내준 거를 그냥 밟았다. 그건 그대로 모가지야. 야, 그대로 모가지야. 그러니까 날아가기 때문에 이게 결정 안 된 거를 멋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져줘주고. 결국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축하난 연락에 응답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민주당에는 사실무근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유동규 본부장님이나 말씀에 따르면은 그리고 또 평소 때 이재명의 얘기는 사실무근이라고 해서 진짜 사실무근인 줄 알았냐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란 말이죠. 이거 노래로 표현하면 난 애니어 꽃이 애니요. 난 아니야. 난이 아니다.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맞다. 이게 나무였지. 나는 아니요. 난 아니야. 난 이야기 들은 적 없어. 난 이야기 들은 적 없어. 난 늘 아니야. 나는 아니야. 딴 놈이 했어. 분명히 연락은 왔지만 나는 아니야. 이재명이 18번이 난 아니야. 나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 점이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난 아니야. 점은 맞아. 나는 아니야. 야, 이게 우리 KBS에서 이게 개그 콘서트가 없어지는 이유가 여기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 본부장님 다재다능하셔요. 장르를 넘는 것 같아. 우리 정통 클래식에서
또 뽕짝에서 이제는 뭐 이 코미디까지. 야, 아니 뭐 코미디가 아니라 그래요. 아니 이재명 늘 하는 게 무슨 죄지면은 법정 가면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제가 그랬다고요? 정말 실망이네요. 이런 게 이재명이에요. 그러게요. 믿고 맡겼는데. 정말 이랬단 말이지. 이게 이제 이재명의 컨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난 아니야. 그런데 정말 난을 보냈네. 정말 난을 보낸다 그러니까, 난? 나는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사실 무근이야.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유본 부장님이 사실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게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되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대표자 직무 대행도 했고 또 그 경기도지사로 갔을 때는 경기도에서 경기 관광개발공사 대표도 했잖아요. 그만큼 능력이 있어서 했는데 그때 이재명이 축하한다고 난 하나 보내온 적 있습니까? 우리끼리는 안 보냅니다. 나도 이재명한테 저도 있잖아요. 저도 난 안 보냅니다. 난 안 보냅니다. 난 안 보내. 왜냐면 우리끼리는 잘 안 보내. 왜냐면은 내가 이제 이재명 도지사한테 우리가 이제 뭐 그 회사 비용이 있어요. 그 난 같은 거 보내주는 그런 비용이 있단 말이야. 그럼 난이나 뭐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그 비용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보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안 하고 이제 연락이 와요. 누가 조상났다, 뭐 했다, 그러면 거기다가 화환 보내줘라. 그러면 이제 보내주고. 그 결정은 누가 해요? 정리상에 이제 내려오면 하죠. 보내주죠. 결국은 이재명, 정진상 이렇게 결정해서 오면은 머리가 결정하고서 오면은 몸은 실행하는 이런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50억 클럽 중에 한 사람 그 모친상인가 부친상 당했을 때 제가 이제 거기 모친상 당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조기를 보냈어요. 조기 보내고 나는 이제 내려가가지고 조문하고 이제 그런 거를 했죠. 조기 보냈습니다. 그렇구나. 경기도 조기가 갔었어요. 경기도 조기. 그러니까 요즘은 정치인들은 기부행위 제한 이것 때문에 뭐 봉투로 조의금은 못하니까 조기를 보내고 이런 것도 결국 정진상의 어떤 다 결정이 있었다는 거네요. 여러분 조기가 먹는 조기 아닙니다. 그 물고기 조기 아닙니다. 조기를 보냈다 그러면 이렇게 뭐 굴비 이런 세트 보낸 게 아니고요. 여기 그 경기도 깃발 그 조문하는 깃발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낸 겁니다. 언어의 맙소사, 오마이 갓김치 뭐 이런 겁니다. 아니 진짜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조기를 보냈다고. 아니 이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이게 어떤 단어를 썼는데 그걸 있는 그대로 딴 걸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이 계셔갖고 이거를 좀 명확하게 전달해드릴 일이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행자는 옆에서 농담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혼자 진행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이게 다들 이제 또 우리가 진중한 또 시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경계가 모호해질 때가 있는데 옆에서 제가 그런 것들은 딱딱 속도 조절 하겠습니다. 그래요. 참 축하난도 보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들이 연락도 안 받아놓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을 정정해달라는 등 이런 코미디를 보내는 것 자체가 참 웃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조기. 와, 이정아님 정말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정말 천재십니다. 천재. 우리 조기는 그래요. 맛있는 조기도 있지만 저런 조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보도에 강한 유감이다라고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보낸 거는 사실이고 받으면은 잘 받았다고 좀 사진에서 한 장 올려주십시오. 조국이처럼 아예 받지 않네 뭐냐 이런 댕댕이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래요. 그러고 또 재밌는 것들이 이재명의 일극체제 어제 전체적으로는 85%가량의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77.77%였는데 대략 10% 가까이 또 올랐습니다만 85%를 넘어서 제외 국민 같은 경우에는 99% 실화냐? 이게 뭐 북한도 아니고
공산당도 아니고 이런 극단적 일극체제 됐는데 문제는 사법 리스크는 그대로 살아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7개 재판, 11개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다가오는 10월 달에 야, 이거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요. 예, 지금 사법 리스크가 실현되는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고 네네. 실제 상황인데 예, 저쪽 지지자들이라는 사람들 소위 네네. 말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의 거짓말이 먹힌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검찰이 저를 죽이려고 저를 갖다가 300몇 번을 압수수색하고 저를 죽이려고 예. 이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유능한 인간이라서 저렇게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데 아무것도 없구나. 저는 보십시오.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네네. 와,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증거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정진상이가 깜빵 가고 김영희가 실형 5년 받고 거기에 있었던 이재명이가 형님 하고 있던 이제 누구예요? 그 나루토 그 횟집했던 거기요? 갑자기 저기 김민섭. 네. 김민섭이가 실형 5년씩 받고 하겠어요. 그리고 공범이 다 실형하는데 머리 꼭대기에 대가리에 있는 이재명이가 무죄다? 그 좀 약간 정말 안드로메다에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이거? 전과 5범은 그럼 무죄인데 왜 생겼겠습니까? 예? 네. 전과 5개는 왜 생겼겠습니까? 아하. 이미 전과가 확인됐지 않습니까? 예. 그 전과가 왜 생겼냐 묻는데 또 거짓말했다가 또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지금 위증교사가 또 일어났잖아요. 그렇네요. 자, 여러분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을 믿는 바보들이 바본 거예요. 왜냐하면 사법 체제를 전혀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재판이 끝나야 이게 증거가 인정되는 거지. 그렇죠. 재판 끝나기도 전에 이게 증거다 아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증거는 넘쳐나는데 저 사람들이 안 믿을 뿐인 거고 그러면 그거는 누가 믿어야 돼? 사법부가 판단할 일인 거지. 증거 많아요. 그리고 증거 드러난 게 많습니다. 특히 뭐냐면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그 교사범이 이재명이 직접 김진성한테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뭐냐면 저 그때 밖에 나와 있어서 그 상황을 잘 모르는데요? 라고 말했는데 에이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 자체가 위증을 교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게다가 법정에서 교사를 당한 김진성이 나는 교사 당했다 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몰랐다고. 이재명이가 계속 해달라고 해서 거짓 증언했다고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 문건까지 보내가지고 이대로 해달라. 요청까지 왔었던 게 다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도 증거가 아니다 그러면 살인하러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CCTV가 이 사람이 그 집에 살인하러 들어가는 CCTV가 찍혔는데 이재명이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게 찍혔어. 그런데 증거가 없습니다. 재판 중이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CCTV가 나와가지고 좀 있으면 재판 받으면 유죄가 나올 거야. 거의. 예, 이거요. 지금 재판 받는 거 다 유죄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일 야당 대표를 웬만한 죄목 진짜 확실한 거 아니면은 못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유전무죄 진짜 있습니다. 솔직히 조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일반인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저기 재판받다 조퇴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불가능하죠. 지금 서울구치소에요. 갇혀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었느냐면요. 자기가 이제 뭐냐면 불구속 기간이야. 불구속으로 재판받고 있었거든. 그런데 까먹고 형사재판을 까먹고 안 갔더니 그걸로 구속됐다니까요?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 발부할 수 있어요. 예, 거기서 그래서 판사가 도주 우려 있다 해갖고요. 직권으로 발부해갖고 거기서 뭐냐면 바로 그냥 감옥 갔어요. 그러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는 내가 생업에 종사하다가 까먹어가지고 그 재판 일정을 진짜 까먹을 수도 있고 뭐 안 갔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 저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소용없어요. 바로 그냥 꼴인이에요. 꼴인이에요. 근데 이재명이는 무슨 용가리 통뼈야?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째 이러고 있는데도 깜빵 안 가는 건 뭐예요, 이거? 게다가 뭐도 있냐면 생각해보세요. 조퇴라는 게
아니 조퇴 사유도 웃긴 게 뭐냐면 생방송이 있다. 그럼 내가 이해라도 하겠어요. 녹화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나도 우리 판사님한테 그러고 싶어. 저 지금 저기 방송 녹화가 있어서요. 멸콩 라이브 가야 됩니다. 멸콩 라이브 가야 됩니다. 멸콩 제가 있고 아니면 저희 방송 생방송 구독자들에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감방 안 간다 그러면 아마 재판장이 농담이겠지 하면서 웃을 거야. 농담이지 그러면서 웃을 거야. 진짜 그렇잖아요. 제가 판사님한테 자 이제 변호사님들은 일정이 있느냐 이렇게 일정 잡을 때 일정 잡을 때조차도 일정을 잡아. 자 이거 수요일 날 가능할까요? 이제 판사님이 물어본 거야. 자 우리가 금요일 날 이렇게 재판이 꽉 차서 수요일 날 가능할까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냐? 피고인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변호인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변호사님들 괜찮아요? 왜? 변호사님들이 일정이 안 되면 변호사 입회 안 하면 그때 재판을 못 여니까.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어느 피고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저 멸콩 라이브 가야 됩니다. 이러면은 분위기 쌓여주고 정말 그 소위 말해서 정신 이상한 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제가 방송에 출연해야 돼서 이거에 그랬더니 변호인이 더 웃겨. 공중파입니다. 공중파입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공중파입니다. 그러면 뭐 종편이면 가면 안 되고 공중편은 가면 됩니까? 공중파도 어디냐? MBC야. MBC야. 녹화야. 그 녹화는 스케줄 따라서 변경할 가능해요. 얼마든지. 참. 그러게요. 재판 있고 나면은 순서를 뒤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힘 있는 인간을 웬만한 죄 가지고는 이게 되겠습니까? 확실하니까 이걸 기소를 하지. 안 그러겠습니까? 네네. 무죄 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 정도 돼야 진짜 야당 대표 기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요. 이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기소 안 하면 이것도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소자들 있고 다.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일 때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비록 기각됐지만 그 중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라고 당시 영장 전담판사도 판단했던 사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증거가 어느 정도로 많으냐면요. 저기 지금 그 검찰이 제출한 내용에 대장동만 20만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게 다 증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제출하는 게 증거 자료 아니면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유죄를 증명하는 자료들이잖아요. 그게 20만 페이지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사건인데 불구하고 저들이 말하는 거는 증거가 없고 제가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저를 어떻게든 엮으려고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이게 먹힌다는 게 나는 이게 북한사나? 그러니까 맨날 제대로 듣는 게 뭐만 듣느냐? 이재명 TV, 이재명 방송, 아니면은 재명인의 마을에서 활동하고, 아니면 저기 김어준 TV만 보니까 애들이 획가닥 가는 거죠. 다른 걸 아예 안 들어. 그리고 MBC만 보고. MBC만 보고. 그러니까 보고 싶으면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요. 그러니까 북한에 안 살아도 대한민국이 살아도 북한처럼 사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 제가 그 8.18 전당대회 지난 일요일 날 오후에 제가 뭐 현장 갈 일은 없고 유튜브를 한번 봤어요. 유튜브를 봤는데 여러 방송국에서 유튜브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중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MBC 유튜브에 구독자들이 제가 기억으로 동시 접속자가 한 15,000명이 넘었고 그런 걸 봤어요. 결국 그거 보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정치 고관여층으로 대부분 다 민주당 지지자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들 방송이라고 MBC 유튜브를 아주 그냥 압도적으로 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MBC 하나 살리려고 방통위원장 탄핵하고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재명이나 좌파들 늘 특성이 뭐냐면 그게 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어떻게 보내냐면 저는 정말 딱 어떻게 보내냐면 그 지금 그 돈 내주자 뭐 이런 게
아니 남 그 돈 내주자 뭐 이런 어떤 짓거리들이 이거 정말 뿌리가 없는 일이고 어쨌든 후세가 다 갚아야 될 빚 아닙니까? 후세들한테 빚 넘겨주는 일인 거고 지금도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일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를 지금 당장 나눠줄게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아 우리를 위해 주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를 합리화시켜주는 방송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말하는 거를 억지 소리를 이거를 사람들 대중들한테 아 이거 합리적인 이야기야 라고 이거를 풀어주는 그런 방송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중에서 공중파에선 대표적으로 그 역할을 MBC가 하고 있었던 거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MBC 절대 사수하라고 지금 이재명이가 예, 그렇죠. 명령 내린 거 아닙니까? MBC가 만약에 이제 없어져. 예. MBC가 없어져. 그럼 공중파에서 자기들 말을 비틀어서 예. 이거를 이재명 말은 사실은 이거예요. 이렇게 해줄 그게 없거든. 예. 편집 방송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집 방송 이재명 편집 방송이 없어지니까 이재명으로서는 답답할 노릇. 그렇죠. 자기가 한 거를 공정하게 제대로 이제 이재명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사실 방송 아닙니까? 사실을 드러나면은 제일 무서운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쟤들은 사실을 들을 용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좌파화된 애들은 그렇죠. 사실을 들으면 자기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모든 아이덴티티가 무너진 느낌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식하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 예. 그렇죠. 지금 사실 예. MBC 같은 경우에는 지금 MBC 제3노조가 정말 예. 그렇게 성명을 발표하고 하는데도 이게 MBC의 본질이 지금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시청자층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듣는 것만 듣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것만 믿고 싶고 듣는 것만 듣고 싶어 해서 세계 흐름 추이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 군사 독재 시대에 그냥 살고 있는 그래서 지금도 비밀이 국가가 많고 저런 걸 타도해서 민주화가 되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좀 정신 얼빠진. 그렇죠. 예. 그리고 말하자면 자본가들이 돈을 막 쌓아놓고 있고 노동자들은 전부 다 그냥 천대받고 있는 이런 어떤 퍼포먼스 북한에서 나고 있는 이런 거를 아직까지도 이제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건데 이 아이덴티티를 못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만약에 무너지면은 자기들이 청춘들이 마치 날아가는 그렇죠. 느낌. 예. 이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주변에다가도 얼마나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자기 정체성이 다 무너져. 자기 정체성이 다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어떻게든지 거꾸로 그 이재명을 떠나서 이재명을 보호하는 언어를 본인이 쓰는 거예요.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결국은 이재명이란 상징이 있고 또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런 평생 살아온 길이 부정당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근데 이런 말이 있죠. 좌파 탈출은 지능순이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브라이트하고 스마트해야 됩니다. 아까도 했습니다만 우리 멜콩TV 보시는 분들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스마트하다. 우리가 정말 팩트에 기반해가지고 우리가 오피니언을 드리면은 우리는 좌우파는 사실관계를 천착해서 어떻게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것을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데 좌파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프로파간다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이 뭐가 사실이냐라고 해서 증거가 그렇게 많은데도 20만 쪽이 있는데 증거가 없다라고 무시해버린 전략으로 하면서 이게 사람들을 혹세무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려는 세상이 옳다. 근데 자기들이 뭘 만드는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베네수엘라 같이 월급 팍 올려주고 그 망하는 길이냐? 그럼 또 아니라고 그래. 에이, 무식한 소리 하고 있어요. 원래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뭔데 물어보면은 그런 게 있어. 아, 무식하네. 참 대화가 안 돼. 이런 식으로 말아버린다니까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아이덴티티가 근데 있는데 이거를 지키는 게 뭐냐면 가끔 가다 보면 이런 말들 나오죠. 그 정치인들 헛소리 하잖아요. 자, 이재명 여태까지 잡아달라고 그랬지만 이재명 죄가 없으니까 안 들어간 거야. 이런 말을 이게 헛소리거든요. 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럼 결과가 나오면은 그 사람 감옥 저는 간다고 봐요. 100% 저는 간다고 봐요. 왜냐면 같이 죄를 지은 거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 좀 이따가 감옥을 갈 텐데 그 감옥 가더라도 뭐냐면은 또 변명이 나오고 변명이 나와. 그렇죠. 왜 변명이 나오느냐?
믿어주는 사람들, 아이덴티티 폭파되기 싫은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야? 우리가 그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그게 싫거든. 인정하기 싫거든. 그거에 대한 변명거리를 계속해서 생산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 알고 봤더니 법이 잘못된 거네. 아하. 법관이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갈 겁니다. 그래요. 예. 끝까지 안 믿습니다, 이 사람들. 그 부분이 사실 아주 걱정되는 끝까지 안 믿습니다. 예. 걱정되는 부분인데 벌써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이는데요. 지금 좀 전에 지금 유동규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었냐 하면은 이재명이 무죄다. 유죄로 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옆에 있는 공범들이 다 유죄가 나오니까 뭐라고 하느냐. 사법 리스크 방어에 나오면서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은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다. 이런 적반하장이 어딨어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유린해놓고는 그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하면은 유죄 판결에 대해서 유죄가 돼서 확정이 되면은 피선거권 박탈되잖아요. 당연히 자격 상실되지. 그러면은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다. 니들 국민이 무슨 국민이야? 자, 진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진짜 이게 뿌리를 이야기하시는 거고 지난번에 우리 그때 그 사드 때도 전부 다 그 전자 렌즈 안에 들어가서 다 튀겨서 죽는다가. 그렇죠. 몸이 튀겨 하면서. 다 튀겨 하면서 난리를 쳤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얼마 전에 옛날에 소고기 괴담 만들 때도 그랬고요. 걔들 어떻게 했습니까? 소고기 먹으면 뇌 빵꾸 구멍, 구멍 송송 해갖고 뇌 뚫리는 것처럼. 뇌 송송 구멍탁. 뇌 송송 구멍탁 해가지고 난리를 쳤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후쿠시마 처리수.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 가지고도 그 원자력 박사들이나 세계 원자력 기구에서 와서도 이거 괜찮은데? 이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그 말을 믿지 않고 누구 말을 믿어요?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과학자들한테 돌팔이라고 그랬어요. 돌팔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근데 또 누구 말을 믿어요? 돌팔이라고 말한 이재명 말을 믿어요. 과학을 믿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오신 분들, 일본하고 상관없는 분들도 관계없어요. 게다가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부 좌파 과학자들이 저거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면은 그 말만 믿고. 그렇죠. 그 말만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 포섭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이야기하게 하면은 그거를 또 이재명이 또 이야기해.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교과서가 되고 그거하고 다른 말 하면은 어떤 과학적 지식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전부 다 무시. 그렇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증명됐는데 누가 하나 사과합니까? 지금 5만 5천 군데를 그거 핵 관련돼 갖고요. 바다 오염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조사했는데 5만 5천 군데를 조사했는데 제로. 0.2%만 아니 0.2%만 방사능이 검출됐어요. 사실상 제로란 거죠. 근데 0.2% 검출한 것도 기준치의 50분의 1이야. 기준치의 50분의 1. 그런데 불구하고 온 바다가 썩는 것처럼. 그리고 이재명이가 82개국에다가 신서 보냈잖아요. 국제법 위반이라고. 그렇죠. 무식한 거거든요. 결국 그렇게 해놓고는 요즘 아마 지난 주말 보셨죠? 일본산 참돔 없어서 지금 못 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리수를 오염수라고 해놓고 그런 하는 유엔의 최고의 전 세계적 핵과학자들을 돌팔이라고 한 다음에 지들은 가가지고 목포 앞에서 목포 횟집에서 회 먹고 있어요. 회는 보통 그냥 드시는 게 아니고 회를 쳐드시죠. 회 쳐먹잖아요. 회는 쳐먹죠. 우리는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회를 그렇게 먹는 방법을 얘기해요. 회를 떠먹기도 하고 쳐먹기도 합니다. 그렇죠. 회 쳐먹기도 하고 떠먹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잘 맞아요. 아니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요. 패서 먹기도 해요. 그거 저기 탕탕. 조사 먹어요. 조사합으로. 조사합으로. 그러니까 낙지를 조사합으로. 낙지를 그러죠.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을 조금 더 나가면은 지금 봤을 때는 예. 이재명이가 그 유죄 판결로부터 자유롭기는 거의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도 아직 지금 이번에 그 표를 제일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은 4등 하다가 이재명이가 자기 카니발에 태워가지고 왜 이렇게 김민석 표가 안 나오지 하니까 갑자기 1등이 돼버렸어요. 예, 1등. 근데 그런 김민석이가 뭐라고 돼 있냐. 참 1심 판결 전망에 대해서 유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여기는 약간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좀 순진한 것 같아. 그런데 사성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 김병주 노땅이더라고. 여기는 와 진짜 국민적인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인 저항을 받을 것임을 재판부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이런 사법부를 부정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삼권 분립을 부정하고 있는 게 반민주 세력 아닙니까? 그게 반국가 세력 아니에요? 반국가 반민주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세 가지 축이 뭐냐면 입법권, 사법권, 그죠? 그 다음에 행정권. 네네. 이게 3권이 이제 분립이 돼가지고 있는 것이 민주라고 그러고 본인들이 민주화했다 그러면 도대체 인민민주화로 한 건지 네네. 이 3권 분립을 지키겠다는 건지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재명 그 일당들은 뭐냐면 자기들한테 안 맞으면 무조건 그게 잘못된 게 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사법부가 잘못됐거나 검찰이 잘못돼. 예? 그러니까 못된 사또들 있잖아요. 변사또 같은 탐관 오리들이 맨날 욕한 게 뭐겠습니까? 예? 법이 잘못된 거지. 자기들이 잘못됐단 말 안 해요. 왜? 이 사람들은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암행어사입니다. 암행어사. 예. 예, 제일 싫은 게 암행어사입니다. 예? 그리고 암행어사를 모함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만약에 판결 잘못하면 판사 니들 탄핵할 거야? 이거 지금 으름장 놓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도 이재명이 별 수를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죄가 없다 이 말이 뭐냐면 자 판사님들을 바깥에서는 뭐냐면 압박하고 맨날 판결하기 전에 이제 막 이재명 외치게 해서 판결하면서 막 이게 막 국민들 분노처럼 일으키기처럼 할 거고 한쪽에서는 뭐냐면 회유에 들어갈 거라고. 뒤에서는 온갖 인맥이 있잖아요. 이번에 그 공천 준 사람들이 법조인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조 인맥 갖다 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판사님들 인맥을 갖다 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뒤에서 원래 작업하는 걸 굉장히 잘한다니까요. 이재명이 옛날부터 그랬다니까요. 네네. 예, 뒤에서 족보 갖다 가지고 그 사실 몇 기 해가지고 거기 친구는 누구 있고 그 인맥 관계에 친한 사람은 누구고 이런 거 다 조사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또 혹시나 판사가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걸 조사해서 너 이걸로 우리 가만 안 둘 거야. 아하. 야, 참. 할 수 있는 게 쟤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판결을 내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딱 찍어가지고 해당 재판부 판사를 좌표를 찍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개딸들이 딱 지령을 하면은 앞에다가 수원지방법원 앞에다가 이화영이 유죄 판결 때린 사람 판사 탄핵하라고 붙이고 앞에서 집회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좌파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예. 자,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판사님이 이제 우리한테 우호적이어야 돼. 근데 저 사람이 적대적으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뿌리가 뭔지가 의심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러면 뿌리까지 다 캡니다. 아하. 이 사람이 친한 사람은 누구고, 그 다음에 어떤 길을 걸어왔고,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고, 그 다음에 친구는 누구 있고, 예? 사돈의 팔촌은 뭐하고, 집안은 어떻고, 이런 거 뒷조사 싹 하고, 이거 잘하는 게 누구냐면 쟤들이에요. 아하. 그러면 살다가 보면은 아버지가 뭔가를 잘못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이 뭔가를 잘못했을 수 있고, 이런 거를 갖다가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가가지고, 야, 이번에 좋게 가자. 저쪽에서 이거 알고 있더라. 이제 친한 놈이 하나 가요. 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고등학교 동창. 예. 같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 나오거나 네. 고대를 나왔거나 이 동문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요. 쉽게 말하면 거시기 친구. 그렇죠. 네. 거시기 친구. 네. 예, 점은 없을 수 있는데 예. 거기 이제 가잖아. 그럼 이제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만나자면 만날 거 아니에요. 친구인데 아무리 판사라도 내가 이 할 때까지는 안 만나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제 쓱 가가지고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물어보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 그죠? 친구니까 이야기해 줄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 넌지시 저쪽에서 내가 아는 루트가 있어서 그런데 너 그거 아버지 뭐 혹은 친구 이렇게 돼가지고 옛날 투자한 거 이거 문제 삼겠다. 가만 안 있겠다고 지금 이러대. 그 저쪽하고 좋게 가는 게 좋지 않겠어? 네. 이렇게 협박을 하면은 공무원 입장에서 겁나요 안 나요? 겁나죠. 겁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굉장히 교묘하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진상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민주당 먹으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흔들리는 없다. 이야기를 했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야, 경기도 권력 갖고도 별짓을 다 했는데 대법원을 바꿨는데 예? 그렇네요. 이제는 민주당 권력 가지고 뭐를 못 하겠느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굉장히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냅두면 저분이 양심껏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보호해줘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법원 내에서도 이 판사에 대한 좌표측기, 법관의 개인정보, 출신 지역, 과거 경력을 문제 삼아 신상 털기하는 것에 대해서 형사 처벌에 대한 정책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결국 법원 행정처에서 과도하게 판결에 따르는 비판을 넘어서 비난을 하고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원 행정처 개인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판사 개인. 법원 행정처 차원에서 검찰이나 아니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엄벌에 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재판부 보호에 관한 시그널을 줘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부가 자기하고 재판부 직접적인 관련 없는 내용 가지고 재판부를 협박하거나 겁박했을 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오히려 엄벌할 수 있는 그리고 판사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판사 보호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법부도 좀 더 편안하게 객관적으로 판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가 그 개인을 마녀 사냥하지 못하게 그러게요.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뭐냐면 좌파 스피커들 있죠. 그런 것들 동원해서 한단 말이죠. 저 판사가 알고 봤더니 저렇게 하는 놈이야. 이런단 말이죠. 이재명이 뭐라 그랬어요? 연좌제입니까? 자기는 그랬어요. 정진상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외친 놈이 인간인데 정작 뭐냐면 다른 사람을 개인을 공격할 때는 옆 사람 저기 뭐 엄마가 어떻고 아빠가 어떻고 부모가 어떻고 조상이 친일이었고 이거 한다고요. 예? 그게 바로 저들이 하는 짓입니다. 아니 일본이 싫다고 일본이 합법적으로 하는 것도 반대해야 되는 그게 반일입니까? 그래야 표가 나오니까. 그 짓을 하는 게 오히려 국제사회에서는 우리가 더 고립되는 거예요. 일본이 정당하게 만약에 하고 있고 우리가 그거를 막 반대하는 것이 억지로 보이면 우리나라 말을 우리가 진짜 원하는 말 독도는 우리 거다 하는 말을 누가 국제사회에서 믿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객관적이고 저기 대한민국이 말하는 거는 솔직한 말이야. 이거를 국제사회에서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좌파들이 하는 것들은 이런 거짓말을 갖다가 자꾸 해가지고 좌표찍기 그다음에 이 반일 이를 갖다가 이런 데서 써먹으면은 거짓말에다가 써먹으면은 우리나라 말이 우리가 하고 싶은 진짜 말이 희석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발 좀 뭐냐면 잘못된 반일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국익에는 큰 손해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참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두 개의 이념이 하나는 민주주의, 하나는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져도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법치주의가 무너져도 사회가 안 무너지는데 민주주의를 해야 하는데 99% 나오는 정당이 무슨 민주주의며 지금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줄줄이 나오고 법정 구속까지 되는 일들이 하고 마는데 증거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무죄 나올 것이다라고 하고 만약에 그런 사람을 유죄를 해서 피선거권을 박탈을 하면은 전 국민의 분노가 끌어오를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법부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우리 자유우파들이 사법부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법부를 보호를 뭐냐면 이 기능적 보호를 예. 확실하게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정치에서 완전히 그 배제돼서 그 사법부 뒷조사나 뭐 이런 것들이 근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럼 정당 아예 없애버릴 수 있을 정도의 예. 어떤 파급력을 줘야 되고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증 관련돼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위증했는데 이게 징역형이 안 나온다. 네네. 그러면 음주운전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죄만 지으면 음주운전 하듯이 막 위증 세울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판사만 속이면 돼.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아무튼 제대로 만약에 이재명이가 만약에 이게 그냥 징역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그 위증으로 전부 다 감옥 갔잖아요. 그렇죠. 예. 갔는데 이 위증으로 만약에 이게 징역형이 안 나온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앞으로 이게 판례가 되면 더 이상의 위증 교사나 위증은 우리나라의 범죄가 아예 없어지는 거고 사법부가 이 사법 질서 자체가 완전히 교란될 거다. 그렇습니다. 그 예. 위증은 판사를 속이는 겁니다. 판사들 입장에서는 가장 기분 나쁜 것이거든요. 그런 인간들을 실형 선고하지 않으면 누구를 실형 선고를 하겠습니까? 네. 우리 마지막 주제. 송영길이도 그렇고 정진상이도 그렇고 둘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재판부가 설정한 보석 조건을 개무시하고 싸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재수가 하지 않는데 보석 조건 어긴 송영길이 정진상이 재수감이 정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정진상이를 이재명은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그죠? 뒷모습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진상은 어디에 갖다 놨느냐? 자기 재판하고 같이 묶었어요. 아하. 어떤 백을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정진상 재판은 이재명 재판하고 같이 열립니다. 예. 그리고 정진상의 별도의 건도 이재명하고 같이 열립니다. 오호.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저지르는 김용은 아하. 별도로 해서 판결을 받았어요. 아하. 김용은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김용은 1심 벌써 받고 아하. 이번에 28일인가 그때 뭐냐면 2심 종결합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정진상은 언제 끝나냐 재판이. 재명이하고 같이 끝난다는 말이. 재명이하고 같이 끝나는데 이 네 사건이 묶여있단 말이에요. 네. 이 재명이 사건이 뭐 묶여있냐면 대장동, 위례, 그 다음에 성남FC, 그 다음에 백현동 이 네 건이 묶여있는데 네네. 지금 이 네 건 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2년 동안 위례가 아직 안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위례 하나도 아직 안 끝났어요. 2년 동안. 아하.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이제 법관 바뀌잖아요. 저기 형사 33부 재판장님 바뀌면은 이제 새로 시작해야 돼. 그러면 또 위례부터 시작해야 돼. 그러면 위례 대장동 하다 또 끝나고 위례 대장동 하다 또 바뀌고 30년 40년 간다니까요. 그래서 검찰에서 그런 분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해달라고 하는 거고. 네. 자, 정진상은 뭐를 믿고 이러느냐? 내 재판 끝날 일이 없어. 내 재판 끝날 일이 없어. 게다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돼? 나는 사면이야. 사면이 아니라 공소 취소죠. 공소 취소야. 공소 취소예요. 예, 공소 취소해버리면 끝나는데 뭐. 내가 이재명 대통령 될 때까지만 그냥 버티면 돼. 이 생각이란 말이죠. 그 전에 판결날이 없으니까. 판결날 일이 없어요. 정진상은. 근데 똑같은 사건에 김용은 뭐냐면 1심 끝났죠. 2심이 끝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용은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무지하게 기분 나쁘지. 나쁘잖아요. 내 거는 왜 안 끌고 왔어? 이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럼 나 지금 버린 거지? 이렇게 이제 억장지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그거 해준 거라고. 아니야. 나도 너희를 생각하고 있어. 그래갖고 김용은 무죄다 이거를 국회에서 해준 거라니까. 국회의원들이. 쇼 해준 거네. 쇼 해준 거죠. 예. 근데 언론에서 한 군데도 안 받아. 좌파 언론인데 세 군데 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2년 동안 위례도 안 끝나냐라고 호시절님이 물었었는데 그게 다 그거 하려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했는 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하고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쓰레기로 만들어 버린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에 가서 검찰에서 조사받았던 참고인들 다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재판을 최대한 느려 빼게 하기 위한 재판 지연 전략을 쓰려고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 가지고 검수완박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 간악한 와 정말 제가 그런 거 바꿔보려고 정말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국민의힘 숫자가 적다고만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의 핵심이 뭔지를 짚어가지고 법을 개정하는 것을 발의를 하십시오. 설령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형법 그러니까 실제법으로서의 형법은 불이익한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그것이 현행 진행하는 어떤 그 재판에 불이익하게 된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변경된 것은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이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형사소송법 중에 다른 건 몰라도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인정하게 하는 그런 법, 형사소송법 314조 15조에 개정안을 저는 발의를 할 겁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재판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국민의힘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누가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108석밖에 안 돼가지고 못하고 있다는 이런 소리하고 있는 걸 한가한 소리를 하는 걸 보면서 속이 답답했습니다. 무조건 발의해서 안 통과시키면 저쪽이 잘못인 게 만들어야 되고 민생 법안들을 만들어서 빨리 뭐냐면 주차 빌런들, 그 다음에 동네 정신병자들, 이런 사람들 강제적으로 경찰이 할 수 있는 법안들을 내서 주민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고 해야 됩니다. 밤 12시에 막 동네에서 망치 때리고 일부러 그런 사람도 지금 못 가두고 있는 게 지금 법안입니까?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주민들, 빌라 주민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주민들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제재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입법들을 활동을 하면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 때문에 못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법들하고 같이 개정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요. 이 형사소송법도 개정할 때 뭐냐면 판사님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지. 예, 그렇게만 해도 되거든요. 예. 증거능력 채택할지를. 그렇습니다. 사실 제도적으로 좀 더 집중해서 한다고 하면은 108석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예.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내야죠. 이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로이어를 넘어 로메이커 국회의원 아닙니까? 작아도 싸움 잘하면 그럼요. 작은 거를 이용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럼요. 아이 다윗이 골리앗 이기잖아요. 예. 맨날 뭐 해가지고 뭐 민주당이 강행처리 냅두세요. 왜냐면 뭐 지들이 그건데 법이 그런데 예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원래 잘못된 거를 자꾸 저지른 놈들은 그 대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대신 뭐냐면 우리는 제대로 실속 있는 거를 그런 거 법안을 내고 진짜 민생 법안을 내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벌써 10시 9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동규 본부장님과 시작했다고 하면은 뭐 1시간 후딱 12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생각하면은 답답한 일로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열기를 태풍이 와서 지나가듯이 우리 이동규 본부장님 트바로티의 목소리로 이 뜨겁고도 정말 답답한 전국을 확 씻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또 우리가 스마트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직은 덥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갑니다. 서울, 대구, 경북, 또 제주도, 호남에 계신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분들 참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디 계시건 이 더운 여름날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내일 아침에는 또 우리 수요일이죠. 이영풍 기자님이 또 진행하시는데 그때도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녁에 8시부터는 이종근
우리 실장님께서 진행하는 우리 이종훈 라이브도 많이 봐주시고요. 네. 지금 29만 명, 이제 몇 명 안 남았습니다. 네. 아까 오늘 또 보니까 29만 명이 한 표 찍었다라고 하는데 29만 명 되는 것을 보면서 또 30만 명의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저 유동규 TV 8만 9천 명입니다. 아하. 예, 8만 9천 명인데, 예, 지금 이제 좀 사람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예,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가지고, 예, 지금 이런 어떤 좀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케이. 한번 좀 많이 관심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제보다 더 스마트하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유동규 본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